잠깐 돈이 많은 사람과 오랜 시간 자산을 지키는 진짜 부자는 다릅니다. 이 돈이라는 게 의외로 상당히 취약한데 은행 계좌가 동결될 수도 있고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통화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죠. 록펠러 가문처럼 100년 넘게 부를 대물림하며 유지해온 가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수세기 동안 복리로 늘려온 자산들 말이죠. 이번 영상에선 진짜 부자들이 그들의 자산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6가지 가치 저장 수단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가치 저장 수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부동산입니다. 평범한 주택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빌 게이츠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알고 있지만 그는 사실 미국에서 무려 19개 주에 걸쳐 서울 전체 면적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물리적 자산이라 만질 수 있고 살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 또는 가치 상승을 통해 차익 실현으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론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죠. 정부는 돈을 더 찍어낼 수는 있어도 강남 중심부 같은 땅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땅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자산 저장 수단입니다. 내재된 희소성이 부의 안전을 거의 보장하죠.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부동산은 종류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 돈이 사라지지 않게 한다. 두 번째 가치 저장 수단은 주식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몇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을 주며 어떤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부자들은 아무 주식이나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워렌 버핏이 있는데 그는 수십 년 동안 애플,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꾸준히 보유해왔습니다. 유행하는 테마주도 아니고 한창 떠오르는 스타트업도 아닌 사람들이 실제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을 꾸준히 보유했습니다.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주식들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심지어 세계대전도 버텨냈죠. 부자들은 그들이 번 돈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식품, 에너지, 기술 같은 언제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에 투자합니다. 전략은 매우 심플합니다. 내가 번 돈을 오래 지속시키고 싶다면 오래 살아남는 회사에 투자하라. 단기간에 팔자가 바뀌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평생 부자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냥 지금 다니시는 회사, 즉 본업에 충실하면서 S&P 500에 꾸준히 돈을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가치 저장 수단은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이 아닌 돈과 자산의 구조를 꿰뚫는 금융교육입니다. 부동산은 불에 탈 수도 있고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또는 전쟁으로 인해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역시 당연히 망할 수 있으며 현금 가치는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돈을 통제할 수 있고 세상 속 감춰진 구조, 즉 이자나 세금, 인플레이션, 연금 등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선택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하고 월 1,000만 원 수익, 수익률 30% 보장 같은 사기에 속지 않게 되며 자유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 이것이 바로 금융지식인데 학교에서의 교육은 이런 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바로 저희 채널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걸 넘어서 오래도록 부자로 남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만 꾸준히 시청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네 번째 가치 저장 수단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산인 금과 은입니다. 지난 5천년 동안 수많은 제국이 탄생하고 몰락해 왔으며 새로운 통화가 등장하고 대공황이 발생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인터넷까지 등장하였는데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견뎌낸 자산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을 보면 이자도 없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톤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글로벌하고 희소하며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이기 때문이죠. 서울에서의 금 한 덩어리는 도쿄나 뉴욕, 두바이에서도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부의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금과 은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진 못하더라도 최소 망하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땅속에서 채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자산인 금과 은은 희소성 및 수천 년에 걸친 검증된 역사로 인해 거의 모든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언제나 조용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 저장 수단은 바로 국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산들 중에서 아마도 이게 가장 안정적일 겁니다. 점점 불확실해지는 세상이 되고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될 때, 또는 세계 질서가 통째로 흔들릴 때 부자들은 암호화폐나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국채를 삽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국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남았고 독일도 침공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채권은 그 자체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했죠. 이러한 시기에는 높은 수익보다도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게 바로 국채의 핵심입니다. 국채를 산다는 건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를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국채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국채는 오히려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국채를 넣어두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자산이 무너질 때도 손실을 완화하며 숨 돌릴 여유를 줄 수 있죠. 국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의 자산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은 확실히 합니다. 마지막 가치 저장 수단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치 수단인 비트코인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정말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각자의 판단이긴 합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미래의 화폐라고 주장하며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약간의 투자는 하지만 그냥 투기성 거품이라며 수익이 생길 때마다 판매를 합니다. 일부는 이를 폰지 사기라 부르며 절대 투자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입장이 있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무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기업, 심지어 일부 국가들까지도 비트코인을 자산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가격도 급등락하며 아직까지 규제도 미흡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직접 보유할 수 있고 USB 하나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은행의 허가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단 슈퍼리치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슈퍼리치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할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비트코인이 세상의 모든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거라 확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면 지금 세상의 변화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자산이 부자들이 그들의 부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금도 사라질 수 있고 집도 무너질 수 있지만 배운 지식과 만든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투자해야 할 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부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